두 번째는 동관의 만남을 기억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관은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동료 관원들끼리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총마계회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고, 저 총마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라는 관청에 근무했던 감찰 관료 24명을 얘기합니다. 사헌부는 지금 얘기하면 감사원,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파워 있는 요직에 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헌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자리가 사헌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 그림은 400년 전 세종로를 그린 거고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그 자리에 지어져 있던 사헌부 건물입니다. 400년 전 세종로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비롭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작은 개울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저게 이제 인왕산, 백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저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청계천으로 합류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놓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감찰 24명의 이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걸 연구하려면 저 24명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정회라고 하는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아주 결정적인 자료를 갖고 계셨어요. 오른쪽은 이정회가 가지고 있던 계회도였고요. 저분이 살았을 때 남긴 기록들을 후손들이 이렇게 송간선조 실기라고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송간은 저 이정회라는 분의 호가 되겠습니다. 저 기록 속에 연보라고 해서 이정회의 그 어떤 삶의 내력을 1년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연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실물로 보고 계시는데, 저 위쪽에 보니까 중국 연호를 썼죠. 만력 19년 159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회 50세 때 2월 달에 설 총마계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저 2월 달에 계회를 열고 만들었던 계회도가 바로 오른쪽 계회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약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저 오른쪽에 2월 4일 신미라고 적어놨죠. 날짜가 나옵니다. 2월 4일. 날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분이 평생에 일기를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일기를 남겼는데 1591년 일기를 제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저 일기장 속에 1591년 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본다면 이 계회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은 자료인데 떨리는 손으로 이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기가 좀 이상해요. 제가 찾는 5일, 4일자 일기장은 찢겨져 나가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봤더니 누가 한 장을 찢어가면서 이런 글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한 장은 방손 중협 씨라는 사람이 유목으로 삼기 위해서 찢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할거라고 있죠. 찢으라 할자, 갈거자, 찢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 뭐 이렇게 이제 한 줄 남겨놓은 거죠. 뭐 물론 필첩이나 유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일기장 한 장 찢어갈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내가 찾는 그 장을 찢어갔느냐? 이게 이제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어렵게 찾은 자료인데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도저히 일기장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 한 2달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일기 내용을 아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뭔가 비밀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1590년 12월 21일부터 이제 봅니다. 봤더니 한자로 도목정사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왕이 관직을 임명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2월 22일 날 망수점이라고 되어 있죠. 관직 후보자 명단에 올라가서 왕으로부터 낙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망수점. 조기에 이제 금군 별장 구선복이라는 사람을 대체해서 3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점을 하나 찍었죠. 저게 이제 영조대왕이 저 사람을 낙점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바로 관직에 임명이 된다는 거죠. 저런 낙점을 받는 걸 이제 망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낙점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12월 24일 날 숙배라고 합니다. 숙배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서경이라고 해서 저 서경은 요즘 말로는 이제 신원조회를 얘기하는 거죠. 집안에 뭐 좀 의심 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재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세평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관료가 되려면 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 과정을 이정회가 하나씩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신원조에 들어간 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본청 견월이라고 되어 있죠. 저 월자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류되었다는 거고 견자는 피동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됨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통분이라고 적어 놓았죠. 야, 요즘 우리가 분통 터진다 하는 걸 옛날에는 통분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두 번째 서경 결과가 날라왔는데 또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틀 뒤에 세 번째 연락이 왔는데 또 보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진 아웃제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관직 임용이 안 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분은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인가 하면 퇴계 이황의 11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이제 살인파로 정계에 다 자리 잡고 있었죠. 서해 유성룡 이런 분이 이제 이정회하고 거의 동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열흘 뒤에 정월 16일 날, 17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제 신원조회가 무사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적혀 있는 회자, 허참, 면신, 비공식적인 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회자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근무해야 될 관청에 선배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선물 가지고 갔겠죠. 예. 이제 그 다음날 뭘 했냐 하니까 허참, 이 허참이라는 것은 1차 신고식을 얘기합니다. 신고식을 또 성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신고식이 또 선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이제 관직 생활 내내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데 신고식 할 돈이 없어서 관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빚을 내 가지고 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막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신고식부터 정확히 15일 뒤에 2차 신고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면신이라는 신고식입니다. 신참을 면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정월 1월 19일부터 정확하게 보름 뒤면 며칠이죠? 2월 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찢겨져 나간 일기장 속에 그 기록은 2차 신고식 하는 날이었고요. 2차 신고식 때 뭘 했냐 하면 계회도 24점을 만들어 가지고 선배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돌리고 자기도 한 점을 가졌던 거죠. 예. 근데 저 계회도 지금 만들려면요. 적어도 한 50만 원 한 점에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24개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600만 원, 700만 원 넘게 들죠. 그러니까 관직에 합격해가지고 발령받아 갔을 때 저런 힘든 일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회도는 뭐냐? 제가 새로운 누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관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 계회도가 그대로 입증해 주는 하나의 기록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 왼쪽 연복 기록을 보니까요. 3월 달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죠. 아니, 2월 달에 했는데 이건 또 뭔가 봤더니 이정회 밑에 또 누군가 신참이 온 겁니다.
그 신참이 또 그래가지고 돌린 걸 이정희가 한 점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보관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정희는 어렵게 사헌부 감찰이 되었는데 한 석 달 있다가 횡성현감으로 떠납니다. 그 떠난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오겠죠. 그 사람이 또 계회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돌렸죠. 그게 이제 오른쪽 계회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계회도는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저게 전라도 화순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하고 거의 똑같죠. 같은 연도에 그려진 건데 2월 달에 그렸고 5월 달에 그렸고 석 달 텀을 두고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저 그림의 가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정회가 2월 달에 와가지고 선배들에게 24개를 만들어서 돌렸던 계회도가 있고 2달 뒤에 자기 후임이 와서 준 걸 받은 계회도가 있고 자기가 떠난 뒤에 거기에 온 후임이 또 만들어서 돌린 계회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헌부에서는 한 넉 달 동안 3번의 계회도가 있었고 수십 점의 계회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직 생활 한 20, 30년 하고 나면 계회도만 아마 한 방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 관직 생활의 이력이고 내가 관직 생활하면서 누구와 함께 근무했던가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계회도를 많이 남긴 관청이 의금부라고요. 의금부는 죄인들 체포해 와가지고 취조하고 고문하고 죄인들 다루는 곳이죠. 아주 저 땅에 기가 아주 셌다 그래요. 이 의금부는 기강이 굉장히 강하고요. 군기가 셌던 관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수들이 들어올 때는 계회도를 아주 철저히 그려서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수만 점의 저런 계회도가 제작되었던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의금부 규정집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신 이래 첩을 만들어서 나누어 갖는다. 이 계첩을 만들어서 신고식 때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온 규칙이다. 그래서 반드시 계회첩을 나누어 가진 뒤에 신고식을 허락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줄의 기록 때문에 수만 점의 계회도가 만들어졌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렇게 보지만 저분들 또 당사자들은 함께 근무하게 된 그 인연,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해서 기억 속에 남기지 못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기록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계회도, 특히 동관 계회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